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해년 운세를 마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의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해년 운세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8년 10월 8일에 처음으로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동영상을 한 편씩 올리면서 기해년 운세를 좀 더 저 나름대로는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해년 운세를 어떤 식으로 올릴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2018년 운세를 2017년부터 게재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잡았던 어떤 맥락 자체가 띠별, 일간별 운세를 올리기 시작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좀 해주셨습니다. 또 응원의 힘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개념을 동영상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기획의도를 갖고 이렇게 2018년 10월 8일부터 매일 동영상을 업로드했던 것입니다. 자, 띠별, 일간별이라는 것들이 제가 블로그로 운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사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 동호회 모임처럼 이렇게 모여서 글을 읽기 때문에 일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영상으로 올리고 일반 대중 여러분들한테 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일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사주를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일간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으려니 생각을 해서 쭉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일간이 뭐냐. 그래서 요거는 제 영상 61-1번에 따로 일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15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상세히 좀 보시고 조금만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의 일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일간을 다 찾아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띠별, 일간별로 모였던 것들의 순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띠별이라면은 우리는 지지의 순서를 말합니다. 그걸 쥐띠에 넣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거를 12마리의 동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이걸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띠라는 것들은 이미 생활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주를 구성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연월일시를 이렇게 여기를 연, 월, 일, 시로 나서 이렇게 8글자와 대운에 의해서 사주를 보게 되는데요. 요 연 중에서 아래에 있는 위치가 바로 이 띠에 해당되고요. 요 일 중에서 여기를 천간, 여기를 지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은 일의 기둥에 있으면서 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라는 글자로 쓰게 되고, 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글자, 위에 있는 글자를 일간이라고 합니다. 사주의 8글자를 갖다 팔자라고 하는데, 8글자 중에서 그래도 대표성을 갖는 두 글자를 꼽으라고 하면 이렇게 띠와
요 일간이라는 글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글자 두 개를 뽑으라면 연이라는 띠와 일간이라는 요 일간의 글자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갖고 사주 해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쥐띠에서는 일간이 가질 수 있는 게 10가지입니다. 부처일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라고 하는 10가지의 한번 써보죠.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라고 하는 이 쥐띠에 가진 사람이라면 일간의 종류가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쥐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해년의 특성을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일간별로 서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쥐띠 중에서도 10가지의 일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쥐띠뿐만 아니라 소띠도 일간은 10가지가 되고요. 호랑이띠, 다른 띠도 마찬가지로 일간은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가지의 일간별로 기해년에 맞이하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합하다 보니까 약 135개 정도의 영상이 공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일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이 영상이 좋다고 응원의 힘을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이 영상 자체가 뭐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걸 이렇게 떠드냐, 또 뭐 이렇게 글은 많이 쓰냐 하면서 어떤 저한테 그 개선을 좀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면서 제가 135개의 영상을 쭉 꾸준히 찍어서 올릴 수 있었고, 바로 어제의 일자를 통해서 135개의 영상을 마무리 다 지었고, 오늘은 이게 기해년 운자를 마치면서 한번 1년을 약 135개의 영상을 올리는 과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자, 사주는요. 사주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사주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런 게 어딨니?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삶은 얼마든지 바뀌는 거고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저히 사주를 부정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요. 하지만 제가 사주 공부를 쭉 빠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다 보니까 사주를 인생에서 일기예보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늘 일기예보를 가까이 합니다. 내일 날씨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행사가 있을 때 다음 주에 행사의 날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비가 왔을 때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영하 20도쯤 내려간다 하면 영하 20도로 내려가는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영하 20도에 맞는 옷차림과 행사의 기준, 상황을 내가 바꿀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하면 내 삶에서 매일 보는 일기예보처럼 내가 주의할 것과 또 추진할 것,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므로써 내 삶을 더 많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사주의 해석을 마치면서 기해년운세를 마치면서 한 가지 어떤 도전 목표가 좀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재 제 동영상에서는
그러니까 고수를 위한 그 실전사주 강의를 매주 2회씩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4개월이 지금 넘게 지금 개설을 하고 있고, 적어도 2019년까지 약 100개의 영상 정도를 실전 고수를 위한 사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소위 말하면 왕초보 사주 교실을 개설할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처럼 뭔가 제가 어떤 테마를 갖고 사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사주의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또 매주 2회 정도의 영상으로 찍어서 약 100개에서 150개의 영상으로 공개할까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실전 사주 고수를 위한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 또 왕초보를 위한 강의가 공개되는 것이 일주일에 약 2회 정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말쯤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경자년 2020년이 되겠죠.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도 한번 또 올릴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앞에 사주란 테마를 갖고 좀 더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